안녕하세요. 나눔가치 투자TV 리치사단 이미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악화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장보다 2% 넘게 하락한 32,977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 넘게 떨어졌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급락한 12,334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지표 등을 주시했는데요. 아마존의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지수 전체가 밀린 모습입니다. 또 이날 2.82%로 출발한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2.92%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주요 기술주들은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공급망 차질로 2분기 40억에서 80억 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14% 급락한 가운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3%, 4% 하락했으며 넷플릭스와 메타도 4%, 2% 넘게 빠졌습니다. 전기차주인 테슬라도 0.7% 넘게 하락한 가운데 리비안과 루시드도 각각 6%, 4%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주식 45억 달러를 매입한 쉐브론은 3% 넘게 빠졌으며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2% 넘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주들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와 인텔이 6%대 내렸으며 마이크론과 퀄컴은 각각 2%, 5% 넘게 빠졌습니다. 금융주도 일제히 내렸는데요. JP 모간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대 내림세를 나타냈으며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도 각각 3%,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는 전 거래일 대비 0.6% 내린 배럴당 1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에너지주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가능성을 주시한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세 압력을 받으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1,8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금 가격은 달러화의 기록적인 강세에 따라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달러인덱스는 반락했는데요.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장보다 0.41% 하락한 103.230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일과 4일 양일간 5월 FOMC 정례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연준이 예상한 만큼 50bp 금리 인상에 그친다면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 이후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일에는 미국의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4월 제조업 PMI, 4일에는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발표되고 5일에는 어린이날로 국내 증시가 휴장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미국에서는 3일 화이자와 스타벅스, 에어비앤비 등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그룹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미용기기와 의류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출범할 새 정부와 관계가 있는 업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